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 주고 구분구조법으로 넓이 구하시오 라고 했던 문제들은 너무 오래됐어. 옛날 얘기. 2009년, 10년, 8년 막 이럴 때 고려대 논술이 있던 시절, 논술 초창기 시절 이럴 때 이야기였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고요. 여러분 보러 직접 구분구조법을 구하라고 하는데, 형태가 여러분이 평소 만나던 형태랑 다른 형태를 만나게 해준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기 보이는 예제 1번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제를 풀면서 구분구조법이 다른 형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2013학년도에 나왔던 예제 1번 문항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제시문 1-1은 그냥 샌드위치 정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익히 알고 있는 문항이라서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1-2가 재밌는데 1-2는 참고로 극좌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극좌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좌표계 중에 무슨 좌표계? 극좌표계.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좌표계에 대한 내용들만 다루는 강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극좌표계에 대해서 맛보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극좌표계가 뭐야? 극좌표계는 직교좌표계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평면을 많이들 설명해 왔죠. 무슨 말이냐면 y와 x, x와 y를 가지고 x축과 y축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서로 수직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축 두 개를 가지고 이 좌표와 이 좌표로 따져나가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다 지금 네모 반듯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한 학생을 지목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3칸, 뒤로 3칸, 4칸 넣어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XY 좌표로 지목하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마인드를 바꾼 걸 극좌표라고 해요. 거기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봐, 내가 거기 넣으라고 할 때 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거리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 방향이 있죠. 내가 거기 넣어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 애가 네? 이러진 않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 넣어 이랬는데 여기 있는 애가 네? 이러진 않잖아. 거리와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거리와 방향으로 때려서 한 위치를 지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뭐랑 뭐로 설명하겠다는 얘기냐면 R과 세타로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R,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 그 다음에 각 세타로요. 알겠죠? 거기 넣어 이렇게 넣고 내가 빙글빙글 돌면 뭐야 이거는? R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세타만 바뀌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거기 넣어 이건 뭐야 이거는? 세타가 정해진 상태에서 R만 바뀌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보자 얘들아. 재밌어요. 이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X가 3이에요. 논술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X가 3이에요. 자, Y가 2예요. 자,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X가 3이에요. Y가 2예요. 그래서 교점은 3,2예요.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잖아. 자, 그럼 똑같이 해보자. R은 3이에요. 세타는 3분의 파이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R은 3이에요. 뭐게? R은 3이에요. R이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타가 3분의 파이예요. 이게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3,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R이 3이고 세타가 3분의 파이인 점이 되는 거죠. XY 좌표계를 때리면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랑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극좌표계고 저게 직교좌표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해보자. Y꼴 X는 뭐겠니? Y꼴 X. 아이 뭐 나이가 몇 개인데 Y꼴 X를 모르겠어? 이게 Y꼴 X죠. 쭉 Y랑 X가 같이 커지는 걸 Y꼴 X라고 하죠. 얘들아, 그럼 R이꼴 세타는 뭔지 알겠어? 혹시 R이꼴 세타? 세타랑 R이랑 똑같은 거야. 세타랑 R이랑 똑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0일 때는 R도 0이에요. 세타가 6분의 파일 때는 R도 6분의 파이예요.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는 세타도 R도 4분의 파이예요. 세타가 3분의 파일 때는 R도 3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요, 얘가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R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요. R이 점점 커집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모양? 이걸 무슨 형? 응? 선형. 무슨 선형? 안 들어봤구나. 나선형이라고 합니다. 나선형. 알겠죠? 나선형.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 R이꼴 세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R이꼴 세타라고 합니다. 극좌표계가 뭐고 직교좌표계가 뭔지 알겠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Y꼴 sin X.
야, 세상에 지금 우리가 y 꼴 sin x 그래프 그려봐야 돼? 이게 y 꼴 sin x죠. 맞죠? 이게 y 꼴 sin x, 이게 반복되는 게 y 꼴 sin x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r 이꼴 sin 세타, 이건 뭘까? r 이꼴 sin 세타. r 이꼴 sin 세타. 자, 해볼게. 그림 이렇게 있습니다. 세타가 0일 때는 뭐라고? sin 세타도 0이니까 r도 0.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는 뭐라고? r은 1이니까 1.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는 뭐라고? 2분의 루트이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요. 세타가 파일 때는 얼마라고? 사인은 0이니까 다시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 이꼴 사인 세타를 그리면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진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돼요. 빙글빙글 도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갑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니어스 같이 나갔던 친구 중에 최정문이라는 친구인데 혹시 들어봤니? 최정문? 안 들어봤죠? 그렇게 썩 유명한 친구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독특한 게 걸그룹 출신이고요. 근데 서울대학교 공대생입니다. 되게 독특한 캐릭터죠. 서울대 공대생 걸그룹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희가 서울대 출신 배우잖아. 그게 또 독특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서울대 의류학과니까 뭔가 좀 더 공돌이 기질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문이는 진짜로 서울대 공대생 여자인데 이제 걸그룹이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언밸런스하죠.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나랑 다르게 걔는 아예 연예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누가 만약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 사인을 해주는 자기만의 전문 사인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가 가끔 지나가면서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이러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새 지니어스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름 쓰고 그냥 아무 말이나 쓰고 그냥 이렇게 날짜 쓰고 이렇게 주긴 하는데 너무 민망한데 그 친구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사인 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걔는 그랬겠지. 자기가 다른 걸그룹 출신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뭔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싶은 사인을 만들고 싶었나 봐. 그래서 거기 보면 사인 안에 중간에 수식이 하나 써 있어요. 수식이 이렇게 딱 하나 써 있어.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수식을 보면서 별 생각을 안 할 텐데 나는 그 수식이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보통 연예인들이 사인할 때 뭐라고 해주니 사람들한테?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말 하다가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해줄 거 아니야 팬들한테니까, 그치? 그래서 걔도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을 극좌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수식을 써놨더라고. r 이꼴 2분의 1 사인 세타인가? 사인 2분의 1 세타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공돌이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자 이런 거 쓸 때 필요한 것도 다 뭐라고? 딱 극좌표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극좌표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균관대 문제는 원래 성균관대는 또 웃기는 게 나선을 좋아해요. 나중에 성균관대 마지막에 지원하실 때는 성균관대 나선 문제만 모아서 공부하시면 실제로 적중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성균관대 파이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중에 한 문제를 지금 갖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1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2분의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x다 라고 되어 있고요. y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y는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뭐라고?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다 라고 써 있어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라고 써 있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x는 항상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y는 항상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면 x가 되는 거고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면 y가 되는 거니까. 동의? 그러므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코사인과 사인은 원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얘가 바로 무슨 뜻이야?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반지름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극좌표계의 식을 얘기하는 거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나선형으로 바로 때려버리면 너무 극좌표계 문제를 냈다라고 비판을 받을까봐 그냥 적절히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나선좌표계를 아는 친구, 그 극좌표계를 아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R이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라고 하고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지.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왜 저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 세타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0이면 0에서 1에서 0을 뺐으니까 그냥 1값 그대로가 되는 거죠. 세타가 6분의 파이였다고 쳐요. 세타가 6분의 파이면 안 되겠다. 세타가 3분의 파이였다고 칠게요. 3분의 파이에서 60도야. 그럼 반 나누면 어떻게 돼? 30도지. 30도면 사인 때리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6분의 1일 때는 60도 정도로 갈 때는
1만큼 가는 게 아니라 반만 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도로 갈 때는 또 역시 또 반만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점점 일로 쭉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180도를 향해 갈 때쯤 되면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1이 돼서 1 빼기 1이 돼서 0이 돼서 결국 180도가 돼서 쭉 갈 때쯤 되면 하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놓고 여러분 보러 뭘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최종 문제는 뭔지 알아? 요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넓이를요. 최종 문제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게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뭘 가르친다고?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치? 이렇게 반듯반듯한 네모 넓이를 구하라고 시켜놓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뭘 구하라고 시킨다고? 이상한 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이런 젠장 얘는 여기가 막 겹치고 막 난리가 나요. 이렇게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하란 대로 슬슬 따라가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구하라고 돼 있느냐? OPK 플러스 1을 때리라고 돼 있습니다. OPK 플러스 1이 뭐야? OPK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생긴 뭘 구해보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하란 대로 해보겠다는 얘기지. 여기를 PK라고 놓고 여기가 PK 플러스 1일 때의 넓이를 하나씩 구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보시다시피 OPK는 뭡니까? P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쪼갰다는 거였어요. K가 0부터 N까지 쪼개겠다는 얘기니까 K번째라는 얘기는 0번째에서부터 K번째까지 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각이 N분의 K파이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N분의 K파이.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다시 정리해볼게. 1번 문제를 풀어본다. 삼각형 PK 플러스 1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에다가 사이각 사인을 때리고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해주시고요. 요 길이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요 길이가 뭐라고 얘들아? 얘라고. 알겠지? 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1 빼기 사인 세타 대신에 뭘 쓰면 돼? n분의 k파이를 쓰면 돼요. 그래서 2n분의 k파이가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요. 알겠죠? 그 다음 놈은 k 플러스 1파이니까 1 빼기 사인에다가 뭐라고 때리면 돼? 2n분의 k 플러스 1파이라고 때려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이각이 얼마야? n분의 k파이랑 n분의 k 플러스 1파이니까 n분의 파이가 되겠지. 사이각이 사인 n분의 파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n분의 파이 하나가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사이각 얘가 사이각 n분의 파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오케이,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0부터 쭉 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착해. 그 옆에서 바로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써 있어요. 바로 다음 부등식이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찾던 게 여기 그대로 있고 물론 얘는 사라졌지만 여기 사이값 요 녀석이 하나 사라졌고 얘가 지금 현재 하나 사라졌지만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느냐? 더 큰 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분의 1에다가 요 네모 그대로 집어넣어 놓도록 하고요. 뭐의 제곱보다는 같거나 크대? 1 빼기 사인 2n분의 k파이보다는 k파이의 제곱보다는 같거나 크대. 이런 걸 보이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가 크냐 얘가 크냐만 따지면 되는데 얘들아 사인은 k가 아직 뭐보다 작으니까 n-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아직 2분의 파이가 되기 전이야. 이 각이 2분의 파이가 되기 전이야. 그럼 그때까지 사인은 계속 무슨 과정이야? 지금 계속 증가하는 과정이잖아. 증가하는 과정이었으면 더 큰 놈을 뺐으니까 당연히 더 작고 더 작은 놈을 뺐으니까 더 크겠지 이놈이. 알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럼 반대쪽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네모 그대로 들어가고 1 빼기 사인의 뭐야? 2n분의 k 플러스 1파이가 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 다시 당연히 그냥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기 사인 함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세요. 1번, 2번을 통해서 알게 됐어. 뭘 구하래 지금? 부등식이 3개가 연달아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뭘 구하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래. 얘들아, 부등식이 3개 연달아 나와 있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뭘 하란 말이야? 샌드위치 정리 쓰란 말이지. 왼쪽, 오른쪽 녀석이 한 군데로 갈 테니까 가운데 녀석은 자연스럽게 낀다는 얘기고 꼭 그 생각을 안 해도 제시문 1-1에서 샌드위치 정리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 그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뭘 생각해주면 돼?
아,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즉 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의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의 극한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얘의 극한을 구하면 둘이 어디로 갈 거라고? 서로 같은 데로 갈 건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k 플러스 1을 넣은 거고 하나는 k를 넣은 거니까 그래프상에서 뭐야? 한 칸 옆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 뒤에 붙는 녀석이 뭐였어요? 사인 n분의 파이였었는데 사인 n분의 파이는 어떻게 바꾸면 잘 바꿨다 소문이 나겠니? n분의 파이로 그대로 똑같이 나눠주셔서 얘를 1로 보내버리고요. 거기다 뭘 곱하면 돼요? n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n분의 파이분의 사인 n분의 파이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1로 가는 거고요. 여기 n분의 파이가 따로 뽑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2n분의 k 파이 쓰니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얘가 dx 역할을 해줄 건데 마침 엄청 땡큐다. 야 여기 2분의 1 써있다. 야 2분의 1 너 2분의 1도 하고 흡수되면 여기 뭐가 돼? 2n분의 파이가 돼버리지. 그럼 딱 2n분의 k 파이에 뭐가 돼? dx 역할을 해주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식을 바꿔주면 이 녀석의 sn, 리미트 sn이라는 인테그랄식을 바꿔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인테그랄을 바꿔줘요. 자, 인테그랄 2분의 1 사라졌습니다. 얘는 dx 역할을 할 겁니다. 1 빼기 sin x의 제곱 dx를 해주시면 된다. dx의 변화량은 2n분의 파이니까. 알겠죠? sin x의 제곱 해주면 되고 k가 0일 때는 0이었다가 k가 어디까지 간다고? n까지 간다고. n까지 가면 지워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2분의 파이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2분의 파이까지 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바로 이놈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생긴 부분 넓이가 만들어지고 그게 그림으로 그리면 구분 구적법을 비스무리하게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해가지고 이 넓이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구하던 구분구적법하고 어때? 약간 차이가 나지? 자르는 방법이 다르지? 실제로 대학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적분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한번 평가해 보려고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볼까? 잠깐 쉬었다가 예제 2번도 풀어보기는 해야 되겠죠. 알겠죠?